얼마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 조국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 청와대에서 나온 파일 중 하나가 이재명 불법 사찰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은 내내 본인의 정적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아주 극단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해왔다는 건데요.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루머들이 사실은 다 친문 세력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비리 의혹. 이것은 이낙연 전 후보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정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 빨리 진행하라며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궁 김씨 트위터 의혹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해철 전 의원이 제시한 의혹이고 김부성과의 불륜 루머는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다루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죠.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요. 이 드루킹의 실체가 바로 이재명을 음해하는 악성 댓글 다는 댓글 부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습니다. 이재명 까기 문화가 스포츠처럼 진행이 됐고 한 번도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만나본 적이 없는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에게 선입견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준호도 변했지 않아? 수행하면서 가까이서 보면서 저기 감화되지 감화. 한준호는 내 이미 컸지. 아 형이 바꿔놨다. 그 형 막 그 저기 공천이고 정치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많이 다독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한번 만나봐요. 겪어봐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더라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게 있어. 그 왜 그래? 한준호도 청와대에 있었거든. 그렇지. 맨날 그런 소리만 듣는 거야. 저거 악마다. 본인이 얘기했어. 악마인 줄 알았다.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는 접경 지역이라고 데려가면서 접경 지역이 제일 넓은 경기지사만 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문재인 정부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네 개 혐의로 기소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신체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탈당 시위하는 그 시위 현장을 도와주고 같이 시위하기도 했고요. 전당대회 연설이나 공식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이재명 탈당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이 뭔가 이상하다, 나는 싫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2018년도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해서 이겼어요. 예. 이기고 이제 본선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우리 그 후보 비서실장이 이화영 전 지사거든. 이화영 전 지사가 중국에 그때도 잘 왔다 갔다 했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어떤 정부의 핵심 관계자한테 차에 태워져가지고 개인 면담을 한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러면서 김혜경 사모가 연루된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다. 후보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화영.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아침 뭐 새벽 4시부터 막 대책회의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뭐 김혜경 여사가 뭐 해경궁 김씨도 모르고 뭐 그 HK08도 모르는데 그냥 뭐 그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거야 무조건. 네. 그래서 막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뭐 나중에 뭐 증거가 있으면 밝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후보로 남아서 선거 이런 괴롭힘을 당해왔던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은 대인배답게 이번 조국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지자로서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건 말하자면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특혜 같은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사람들도
군사 독재 반란으로 감옥에 갔다가 사면을 해서 나왔죠.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국이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법무부가 조국을 유죄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법대 교수까지 했습니다. 최고의 형법 교수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가장 정당한 절차는 재심을 청구하여 또 다른 재판을 하고 또 다른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아래잖아요.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또다시 용서를 해주고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었죠. 사면해주었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았죠. 저번 지선 때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저질렀던 불법 선거운동을 아주 많이 목도를 해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조국에게 우리는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뽑아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조국 혁신당이 자리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의 영역이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죠. 앞으로도 당원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정의를 되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있는데 정치인을 좋아하지 말래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이미 기득권이라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득을 쫓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하면서 정의를 되찾겠다고 열심히 피력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도 결국에는 정치를 하는 건 우리 같은 국민들, 개인들이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